안녕하세요. 서울 닥터한치과 대표원장 한경환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치과에 아마 공감하실 주제인데요. 바로 치과 공포증, 덴탈 포비아에 대해서 제가 주제로 갖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치과 치료하면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는 무섭지 않다, 안 아픈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뭐 짧은 시간이지만 50분 정도 같이 얘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한 30분 정도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같이 이제 얘기 드리면서 뭐 편하게 치과 공포증이 많으셨던 뭐 치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을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와, 나 이런 치과 치료는 너무 무서운데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뭐 자유롭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가 중간중간에 뭐 질문에 대해서 뭐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치과에 대해서 좀 두렵다는 이미지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치과 공포증의 실태, 그리고 치과 공포의 원인과 해결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뭐 제가 경험한 환자분들의 사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치과에서 이런 치과 공포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무통 진료 시스템, 그러니까 무통 마취나 이제 무통을 통해서 치과의 공포증을 덜어드리는 약간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왔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치과 공포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거의 이제 모든 분들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60에서 80%, 거의 뭐 70% 이상의 이제 전 국민의 치과를 방문할 때 무섭다 그래요. 치과 불안감, 덴탈 NCRT를 느끼신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 중에 한 1에서 5% 정도 분들은 아예 치과 진료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료 자체에 대해서 또 이제 극심한 이제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특정 이제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의 한 전체 여성분들의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분들 60% 정도는, 60%가 아니라 40%, 죄송합니다. 40% 정도는 치과 치료를 무서워서 3년 정도나 이제 치과를 이제 미루신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일인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치과 하면 이제 많이들 치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어렸을 때 치료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뭐 트라우마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많이들 이제 치과 치료, 나 오늘 뭐 진료 안 받고 검사만 받으면 안 돼요? 뭐 아니면 나 너무 무서워요? 아니면 최근에 이제 어떤 어머님은 한 15년 만에 치과에 방문했다고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도 있어요. 저희 치과가 너무 안 아프게 한다고 본인의 따님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해줘서 정말 용기 내서 왔는데, 그래도 너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통계적으로 거의 한 전 국민의 60에서 80%가 이제 불안감, 어느 정도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 의사나 아니면 치과 이제 스텝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저희도 똑같아요. 치과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심지어 어떤 진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이제 알잖아요. 치과에 딱 누웠을 때 지금쯤이면 뭐 내 잇몸을 칼로 이제 째고 있구나, 아니면 이제 사랑니나 이제 치아를 이제 조금 쪼개고 있구나, 약간 그런 것들이 심지어 상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주변에 선생님들이, 스텝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같이 근무했던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남은 치료를 해주겠지만 나는 치료받기 싫다, 약간 그렇게 느끼시는 치과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치과 공포증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미국 치과 정신의학과에서 이제 정의를 한 건데요. 치과 공포증은 치과 의사를 보거나 아니면 치과에 들어가서 이제 진료를 받을 때에 느끼는 극심한 공포라고 합니다. 치과 공포증은 이제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진료를 회피할 정도의 심리적 문제인데요.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떨림, 과호흡, 그리고 공황 증상 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치과에 딱 체어에 앉아 계실 때 진료 받기 전에 좀 어떠세요? 아니면 오늘 무슨 치과 치료를 받고 싶은데 다음에 갈까 미룰까 약간 그렇게 이제 치과가 아직 이제 두려우신가요?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하고요. 어 많이들 이런 치과 공포증은 그 단순한 이제 불안 증상을 넘어서 이제 진료 자체를 이제 회피하는 거니까 이제 정신과적인 이제 문제로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치과 공포증이 근본적으로 생기는 원인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치과 하면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마취할 때죠. 마취 주사가 들어갈 때의 통증이나 아니면 그 소리나 약간 그런 것들에 조금 많이들 이제 무서워하시고요. 아니면 치과 특유의 냄새나 소리가 있어요. 치과에서 이제 그 기계를 쓰는 기계가 돌아가는 이제 소리만 들려도 나 무서워요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치과 특유의 냄새들이 있죠. 치과에서 쓰는 이제 재료들이 이제 풍기는 이제 향기가 있어서 나 치과 왔구나. 치과 왔으니까 오늘 또 무슨 치료를 할까? 약간 그런 거에서 이제 좀 공포감을 느끼시기도 해요. 그리고 치과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치료를 받으려면 이제 치과 의자가 이제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이제 숨쉬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불안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치과 치료는 이제 침이 많이 튀는 행위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포,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침이 튀지 말라고 이제 공포를 이제 덮어드리는데 그럴 때도 이제 뭔가 껌껌한 게 이제 덮여지고 내가 무슨 진료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공황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 제 군의관 때 같이 일했던 의사 선생님도 내가 누구 치료를 해주겠는데 어쨌든 내가 너무 치아가 아프니까 너한테 치료를 받고 싶어. 근데 나는 좀 공황 증상이 있어서 이 포를 덮기 싫어. 그러면서 이제 진료하는 30분 내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제가 약간 좀 긴장되더라고요. 약간 그랬던 이제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의료진 선생님이 너무 이제 강압적이다 아니면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는데 어떤 진료를 시작했다 약간 그랬을 때 좀 공포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치과 치료라는 거는 내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이나 치과 선생님들이 진료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이제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남이 컨트롤할 수 있는 남한테 이제 컨트롤이 되는 그것도 이제 어떤 진료인지 모르는 이제 무서운 진료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이제 좀 공포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대개는 이제 관리를 어렸을 때 이제 양치질이나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이제 유아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기에 그때 이제 치과에 가가지고 충치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치료나 아니면 치아를 뽑게 되는 이제 진료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보통은 본인 스스로가 이런 치료를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통증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이 계속 남아가지고 성인이 돼서가지고 나는 이제 치과 치료 나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안 받을 거야. 약간 이런 트라우마로 이제 좀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돼서 치과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공포증으로 이제 다가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 국민의 60에서 80%가 치과 하면 무섭다.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다. 약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치과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어렸을 때 이제 아니면 한 번씩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았을 때 뭔가 공포감 그리고 이제 좀 심한 통증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두렵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 치료를 이렇게 치과 공포감이 있다고 미루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간단하게 이제 충치가 생겼어요. 조그만 충치는 이제 가볍게 조금의 이제 마취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의 충치만 제거하고 간단하게 뭐 레진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떼우는 치료로 이제 끝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제 검진을 받았을 때도 충치 치료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나는 이제 치과 치료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피하고 싶어요. 약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한 1년 뒤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면 또 이제 충치가 더 그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됐죠. 그러면 충치가 심해졌기 때문에 또 신경치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아, 저 충치치료 뭐 예전에 신경치료 한번 받아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치과치료 안 하면 안 될까요? 신경치료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제 그런 공포감 기억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더 고민해보고 다음번에 왔을 때 진짜 치료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 한 6개월 뒤, 또 1년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더 심해져서 오세요. 그러면 이제 아,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 이거는 더 심해져가지고 살릴 수가 없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치아를 이제 뽑아야 됩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거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더 일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충치 치료할 때 살짝 마취해가지고 일회 통증, 그러니까 가벼운 통증 정도만 이제 느낄 수 있다면 계속 이제 치료를 미루고 방치하게 되면 고통 자체가 이제 치아를 뽑게 되고 또 뭔가 다른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더 마취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치아를 뽑게 됐을 때 통증도 있고 그런 고통들이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검진을 받고 치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뭔가 치료할 게 있다. 그러면 그때 더 미루지 말고 하실 거를 조금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중간에 한번 질문들을 한번 받아볼까 싶어요. 지금 네, 지금 지금 잇몸 질환이나 여러 가지 미백이나 다른 치과 공포 말고 다른 이제 질환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강의 다 끝나고 그때 뭐 잇몸 질환이나 미백에 대해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 저희 병원에 그러니까 치과 공포증으로 오셨던 분이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도 이제 치과에 대해서 어렸을 때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치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상담부터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고요. 조금 이제 상담부터 해가지고 점차 이제 치과랑 친해진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치과에 대한 분위기나 치과에 대한 환경에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치료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간단한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적응돼서 좀 긴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씩 그 해결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복잡한 진료들이 다 끝나 있는 경험을 이제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대개는 이제 어렸을 때 트라우마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도 이제 치과 공포증이 있지만 그거를 또 이제 잘 극복들을 하는 사례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저희 환자분 중에 지금은 이제 치과에 잘 놀러 오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보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어서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치과 공포증의 대응 방법. 지금 짧게 이제 저희 환자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개는 이제 치과라는 공간 자체가 뭔가 위압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저희 이제 구강이라는 구조가 피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피부는 이제 조금 겉에 바람이나 뭐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조금 어느 정도 두꺼워요. 근데 입안에 있는 점막은 정말 이제 예민해요. 예민한 조직이다 보니까 살짝 상처가 나든지 아니면 치아 자체에서 뭔가 조금 떨어져 나가거나 약간 그러면 보통 혀나 약간 점막의 감각들이 내가 치아에 문제가 있구나, 뭔가 깨졌구나라고 이제 예민하게 반응해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마취를 한다, 여기에 치료를 한다, 치과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인지라 본능적으로 더 이제 두렵고 그리고 뭔가 더 예민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대응 방법은 아까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받았을 분처럼 단계적으로 우선 이제 치과랑 좀 친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분의 상태랑 만약에 내가 치과 치료할 때 너무 두려워요. 나는 이랬을 때 좀 뭐 갑자기 호흡을 못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구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치과 의료진이랑 미리 이제 사인을 맞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숨이 가빠지셨을 때 뭐 왼손을 들어달라 아니면 뭐 왼발을 들어달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치과 의료진과 미리 사전 협의를 해놓으면 환자분도 만약에 내가 이제 공포감을 느끼거나 불편감이 있을 때 미리 이제 조금 의료진들이 멈춰서 다시 이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호흡이나 아니면 물을 한 잔 마시던지 약간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치과 진료가 조금 편안하다고 느끼면 어느 순간에 치과 의료진과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 간에 이제 진료를 더 진행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치과 공포증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소아인 경우에는 아마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오는 아기들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뭔가 충치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하더라도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랑 이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치과 치료가 어떻게 진행된다는지를 미리 저희가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막 저희 애기도 뭐 4살 5살이지만 뭐 의사놀이 뭐 집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 이제 의료진들이랑 아이랑 이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치아나 약간 그런 거를 보는 그 치과용 거울을 미리 이제 소아인 아이한테 이제 전달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미리 아이가 이거 안 아픈 거네? 이걸로 이제 내 이를 볼 수 있네? 그리고 치과에서 나오는 실에서는 바람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 그냥 바람만 나오는 거네? 그냥 시원하네? 약간 그런 경험들을 쌓여서 바로 첫날에 치료가 협조도가 좋으면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치과랑 일단 오늘은 친해지고 치과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번에 내원했을 때 그 다음 진료를 이제 보통을 하면서 신뢰감이 형성하고 하거든요. 그거를 텔쇼드 기법이라고 해요. 소아 환자한테 쓰는. 그것도 이제 치과 공포증이 있는 성인들한테 뭐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막 엄청 신경 써서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미리 이제 성인분들은 설명을 충분히 하고 또 내가 진료 중간중간에 지금부터 이제 마취를 할 거예요. 잠깐 조금 아플 수 있어요. 라고 미리 사전에 고지해주면 조금 내가 어떤 진료를 이제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신경치료 들어갈 때도 잠깐 이제 신경을 제거할 때는 조금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미리 지금만 살짝만 뭐 2, 3초 정도만 아프실 거예요. 잠깐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대개는 미리 내가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극도로 이제 심한 공포감에서 조금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의료진과 미리 나는 치과 공포증이 심하다, 나는 겁이 많다 라는 거를 치과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아니면 진료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초진 차트에 작성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 저희 의료진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들도 더 신경을 써서 봐요. 저희들도 이 환자분은 이런 공포증이 있으니까 공포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신경을 써드리니까 치과에 방문하셨을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나 무서운데 용기 내서 왔으니까 도전하러 왔으니까 잘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치과 선생님들이 그리고 스텝 선생님들이 더 신경 써서 아마 봐주실 거예요. 저희 병원에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아파하는 게 마취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니 치료든지 아니면 신경치료에서 이제 치통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공포감이나 아니면 그런 통증에 그 후유증 때문에 다음 치과 치료, 충치 치료나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좀 회피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과라는 특수한 이제 환경상 저희가 마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웬만한 이제 치과 치료는 잇몸 치료부터 해서 충치 치료 그리고 치아를 뽑게 되는 발치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도 다 마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예민한 구강 내 점막에 이제 마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취를 할 때 조금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마취하는 순간에 더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점막에다가 미리 이제 마취할 때 조금 마취 주사바늘 들어갈 때 느끼는 통증 그리고 주사액이 들어갈 때의 통증 약간 그런 거를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는 마취제 각을 마취도 쓰고요. 그리고 점막에다가 미리 또 이제 싸하게 발라두는 이제 도포 마취제도 쓰고 또 요새는 치과에 많이들 그 무통 마취기가 좀 도입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어떤 좋은 기회로 임플란트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무통 마취기를 제가 이제 처음 미리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교들을 하고 회사들 거를 다 써보고 나서 이제 비교해보는 영상을 이제 촬영한 적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실제 회사랑 좀 개발을 할 때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서 무통 마취기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도 많고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도 뭔가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 치과에 일단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써보는 편이에요. 왜 어떻게든 이제 환자분들의 그런 마취할 때의 통증이나 약간 그런 거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이런 이제 무통 마취 시스템은 요새는 아마 거의 모든 치과에 조금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옛날에 치과 치료가 마취할 때 너무 무서웠다 그러면 요새는 좀 이렇게 이제 마취 뭐 가글 마취부터 조금 마취를 줄여드는 시스템을 많이들 도입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치과 선생님들마다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무통 마취기를 쓰긴 하지만 제 이제 손끝에서 조절되는 약간 마취할 때의 주사 액이 들어갈 때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무통 마취기가 주사하는 것보다 제가 더 천천히 신경 써서 하면 오히려 이제 더 그러니까 무통 마취기보다도 덜 아프셨다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마취를 해도 마취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신경치료 받을 때 아니면 치아를 뽑을 때 마취가 너무 안 돼가지고 고생한 적 있어요. 그 의사 치료하셨던 치과 선생님도 고생을 하셨고 저도 이제 마취 자체가 안 돼서 너무 그 치과 치료 받을 때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약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요새는 이제 치과 의식화 진정요법이라고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일단은 이거는 자발적 호흡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은 어느 정도 깨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내가 잠든 약간 가수면 상태로 이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치과 치료 중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조금 까먹을 수 있는 기억 상실 효과로 치과 치료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수 있고요. 요새는 이제 많이들 수면 마취 치료를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좀 동시에 이제 하는 식으로 치과 공포증에 대해서 좀 치과에서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취가 너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치과에서 조금 차근차근히 하고 싶지만 좀 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뭐 그런 거보다 그냥 좀 자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전신 마취보다는 그래도 자발 호흡이 유지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화 수면 진정 마취를 통해 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아보실 것도 한번 권유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 병원은 스트레스 볼이나 아니면 인형 같은 것도 있어요.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치과 치료하면 무서우니까 긴장하고 체어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꽉 쥐고 있어요. 그러면 긴장하고 있으면 더 마취하거나 치료할 때 통증이 더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말랑말랑한 스트레스 볼이나 아니면 이제 인형, 저희는 이제 귀여운 인형들을 이제 체어마다 이제 좀 다르게 해가지고 작은 인형도 있고 좀 큰 인형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좀 이제 안고 있을 때 잡고 있을 때 약간 그런 촉감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좀 편안감을 이제 유지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인형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치료 전에 어떤 분들이 이제 냄새를 통해 가지고 냄새에 예민하거나 치과에서 나는 치료제들의 이제 냄새에 예민해서 이제 구역질 반사, 구토 반사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이제 코 밑에 아로마 오일 같은 거를 발라서 좀 아로마라는 성분은 이제 조금 진정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금 치과 공포에 대해서 덜어드리는 약간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과 의료진과의 이제 신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어떤 진료를 할 거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는 이제 마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충치가 제거되고 있어요? 이제 뭐를 할 거예요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하면 환자분들께서는 대개는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감이 쌓이게 되면 이게 내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치료가 아니라 이 치료를 이제 하는구나, 예측이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안정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치과 공포감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실제 사례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많아 가지고
꽤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한두 분 정도만 이제 얘기를 드리면 많은 여성분들이 조금 치과 치료에 대해서 확률적으로는 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오면 두 군데 공간이 있어요. 여기 대기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진료를 주로 하는 공간이 있는데, 약간 계단이랑 엘리베이터에서 나와가지고 약간 대기실 쪽도 한번 가서 이제 그 창문 밖 그 뭐냐 유리벽 밖에서 이제 좀 보시고 또 어디론가 사라지세요. 그랬다가 다시 또 오셔가지고 이번에 진료실 쪽 보시고 약간 뭐 또 사라지시고 막 약간 반복하다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진료 보다가 궁금해서 왜 그러실까 그래서 어떻게 저희 세 선생님 통해서 이제 여쭤보면 치과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치과 검진도 이제 받잖아요. 치과 검진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았을 때 치과 치료할 게 많다고 그러는데 너무 무서워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여기 안 아프다고 가보라고 했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시는 분이 한 꽤 있어요. 한 요새 몇 분 정도 그렇게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일단은 치과 자체 뭔가 이제 메디컬이라는 약간 그런 공간에 오시는 거를 이제 조금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치과의 문을 들어서는 것도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모셔가지고 먼저 이제 뭐 저희 치과 검사나 그런 거보다 상담부터 하는 거죠. 치과 어떤 부분에서 예전에 어떤 기억에서 이제 무서우셨어요. 어렸을 때 뭐 어떤 기억에서 무서웠어 그러면 그거를 하나씩 이제 부러뜨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기억에서 그러면 그러면 이 치료를 할 때는 안 아픈 기억을 한번 갖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안심을 시켜서 심한 치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이제 치과 치료부터 하게 되면 대개들 첫날이나 둘째 날 받고 나서 되게 놀라하세요. 막 그 젊은 분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와, 나 진짜 지금까지 치과에 뭐 와봤는데 그래도 여기 그래도 잘 온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도 치과 치료할 때 이렇게 진료를 받아보니까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듣고는 있고요. 대개는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어쨌든 치과 방문 자체를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이 크고 그리고 이제 체어에 앉았을 때 그 심박수가 이제 뛰어가지고 가빠오는 과호흡이나 아니면 치과 치료 뭐 보통 이제 치과 치료할 때 물이 많이 넘어가죠. 그랬을 때 이제 좀 구토 반사나 그런 게 너무 개깅이 너무 심해가지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 심한 분들은 이제 진짜 실신까지 하는 경우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그 좀 난 케이스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으로 오시니까 약간 실제로 이제 그랬던 분들도 있고 실제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치과 치료에 대해서 불안을 넘어서 공포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과에 대한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하나씩만 바뀌게 되면 그런 공포증이 조금 많이들 사라지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의 네이버 리뷰 있잖아요. 리뷰를 보면 저희 병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이들 이제 치과 하면 아팠다고 하지만 이제 여기 오고 나서 이제 좀 그래도 치료할 때 하나도 안 아프고 좀 치료를 많은 치료지만 많이 잘 받게 됐어요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려요.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과는 무섭다는 인식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과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가장 예민한 구강이라는 점막을 치과 의사라는 남이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이니까 심리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무서울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들어보셨듯이 뭐 치통, 두통, 생리통처럼 이제 3대 가장 심한 통증이죠. 그런 이제 치통 자체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아간면에 퍼져 있는 혈관이나 신경들이 치아 주변에 이제 많이 분포돼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치아 신경관 자체, 신경 크기 자체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 그게 가장 예민하게 우리 이제 안면부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당연히 이제 좀 통증을 많이 느끼고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할래도 통증을 경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경 다발도 많고 신경도 이제 굵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통증이 이제 수반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좀 줄여드리는 게 저희 치과 의사의 이제 몫인데 많은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게 이거를 키워서 오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여러 가지 충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뽑아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 뭐 하나 치아 뽑는 것도 힘든데 여러 뭐 한 10개 뭐 12개 뭐 이상을 뽑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루에 다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틀니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진짜 남아있는 치아들을 다 뽑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이랑 검진 받으러 와가지고 치료할 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미리 더 이를 키워가지고 치료할 게 더 많은 상태로 오시는 것보다 미리미리 검진을 통해 가지고 예방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요. 보통 이제 저한테 이제 미리 한 30분 정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짧게 좀 추려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제가 질문창, 채팅창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또 질문해 주셔도 되고 하나 뭐 자유롭게 치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인생 후반전이라는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있는데 수술이나 치료 중에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수술 후 통증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술 후 통증은 이제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몸 상태 그리고 이제 수술의 크기 그리고 염증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에 생기는 통증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미리 저희도 치아를 만약에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잘 생겨요. 사랑니 주변에 이제 잇몸 뚫고 올라와서 뒤쪽까지 양치질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금니 뒤쪽 사랑니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껴가지고 음식물이 장기간 끼다 보면 그 주변 사랑니 주변 잇몸이 많이 붓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너무 아파요. 사랑니 뽑고 싶어요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안 되면 당일에 이제 뽑아드리기도 하고 근데 가능하면 염증이 너무 심하다, 너무 많이 부어있다 그러면 미리 그 주변을 청소를 하고 약을 처방을 해드려요. 진통소염제랑 뭐 항생제 같은 거를 같이 드리면 그 붓기가 조금 빠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염증이 심해있을 때는 통증 자체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취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염증의 붓기를 조금 가라앉히면 마취도 더 많이 안 해도 되고 적정량만 해도 되고 또 이제 잇몸 붓기가 한번 가라앉았기 때문에 약을 통해서 조금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그 수술 끝나고 나서 느끼는 붓기나 통증 자체도 이제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협조도나 아니면 뭐 난이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미리 조금 수술할 부위를 좀 깨끗하게 처리를 해놓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약을 먼저 먹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이든 아니면 발치든 여러 가지 이제 잇몸 수술이든 같이 하게 되면 통증을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염증이 많으면 아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붓기를 빼는 방법은 얼음찜질이나 이제 핫팩 같은 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또 자주 병원에 오셔가지고 소독이나 이제 염증 체크를 하시면 그래도 이제 처음에 통증이 뭐 어느 정도 심했다 그러면 차츰차츰 이제 괜찮아지는 거를 같이 이제 확인하면서 하면 어느새 뭐 일주일 지나면 뭐 하나도 안 아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물광 피부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잇몸에 통증이 생기고 씹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는 잇몸 질환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럴 때 양치질을 세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하게 해야 되나요? 어렵지만 이제 양치질 자체는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들 그러니까 잇몸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잇몸이 뭔가 음식물이 껴 있거나 아니면 잇몸이 뭐 염증이 생겼다는 거를 이제 뭐 본능적으로 이제 인지는 하시는데 양치질을 세게 해가지고 더 상처를 키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잇몸에 통증이 생긴 게 잇몸 질환의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그 주변이 치아가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가 깨져 있어서 음식물이 잘 낄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간질간질한 느낌으로 욱신욱신하게 잇몸이 좀 통증이 있으시다면 치과에 가셔가지고 잇몸 쪽을 체크하고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씹을 때 불편감 있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뭐 치아 주변에 뼈가 많이 녹아 있다든지 아니면 치아에 진짜로 이제 충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경까지 진행된 충치를 통해서 신경 염증이 있다든지라는 이제 씹을 때 불편감은 잇몸 질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가장 정확한 진단을 일단은 받아보시고 잇몸 질환이면 잇몸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고 치과가 뭐 충치 치료면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충치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양치질은 집에서 이제 뭔가 보통은 옛날에 이랬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졌어. 요번에도 그럼 양치질을 해볼까? 약간 해서 이제 세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뭔가 음식물들이 많이 껴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칫솔 같은 거를 같이 쓰셔가지고 거울 꼼꼼히 보시면서 양치질을 조금 살살 오히려 이제 상처 안 나게끔 살살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김홍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50세 남성입니다.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서 치아색이 많이 변했어요. 미백 치료를 받고 싶은데 효과가 어떤가요? 얼마나 효과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미백 치료는 요새는 정말로 이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이제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남자 여자 가릴 거 없고 이제 나이도 옛날에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남성분들도 실제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실제로 이제 많이들 하세요. 많이들 이제 미백이나 라미네이트들을 꽤 많이들 상담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담배를 피워서 지금 치아에 착색이 많다는 거는 어쨌든 치아 자체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백이 효과가 있으려면 치아 표면이 깨끗한 상태여야만 돼요. 그래서 뭐 치석이나 치태나 뭐 그리고 착색이 돼 있다면 미리 그 전에 스케일링이나 필요할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 주변을 깨끗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놔야 되고요. 미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치아 표면을 그 화학 그 약품을 통해 가지고 탈해를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위에 뭔가 음식물이나 뭔가 약간 다른 이제 치료를 받았던 분들도 있어요. 뭐 충치가 심해서 예전에 이제 레진 같은 걸로 떼어져 있다. 약간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효과가 없고 그리고 그 내치아 부분만 화학 약품에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제 연령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그리고 이제 치아색이 조금 이제 갈색에서 좀 검은색이 조금 많이 띄는 분일수록 조금 미백 효과는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마다 뭐 한 사이클 했을 때 이 정도 밝아진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이제 사이클을 미백을 돌렸을 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밝아진다. 그러면 이제 미리 사전에 환자분과 지금 보통 이제 미백을 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미백하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환자분은 이제 한 두 번 정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밝아지면 이 정도까지 밝아지는 이제 치아인데 뭐 기간을 뭐 1년 정도 단위로 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합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 연령이 이제 좀 증가될수록 이제 미백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이게 다 치아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 일단은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치아 상태를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고 일단 미백을 시도를 해보시고 일단 깨끗하게 그리고 좀 밝아지면 자신감 자체가 좀 달라지잖아요. 다음번에 미백하시고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은 오셨을 때 이제 얼굴부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그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좀 치아가 어둡거나 약간 그러면 웃을 때 환하게 못 웃으셨다면 이제 미백을 하시고 나서 조금 자신감이 생기셔가지고 좀 밝게 웃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착색되어 있는 거 다 제거한 다음에 미백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에요. 와인 러버님께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최근 치아가 시리고 특히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20대인데 앞으로 점점 심해질까요? 네, 치아가 시린 원인은 크게는 뭐 두세 가지 정도로 이제 추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충치가 생겼을 때 치아 가운데 부위에 이제 신경이 있잖아요. 그 신경 가까이 갈수록 충치가 이제 썩어 들어갈수록 치아가 이제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충치가 있어가지고 시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잇몸 질환이 생긴 거예요. 양치질이 잘 안 되게 돼서 뭐 음식물이나 치태나 치석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으면 잇몸이 이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이 조금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거든요. 치아 뿌리에도 이제 신경이 있다 보니까 뭐 찬 음식이나 뜨거운 뭐 음료수 약간 그런 거를 마실 때 약간의 이제 불편감, 통증을 이제 보통 느끼게 돼요. 잇몸 질환에 의해서 이제 시릴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현대병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치아 옆부분, 치아의 이제 잇몸 부위에 붙어져 있는 목 부분, 치아의 목 부분이 좀 패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많이 패이냐면, 양치질을 아까 뭐 세게 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양치질 세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세게 했을 때 좀 개운감 때문에 전동 칫솔을 쓰시는데도 전동 칫솔 갖다가도 세게 이제 문지르면서 좀 세게 하신다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러면 전동 칫솔은 그냥 가만히 이제 그 자리에 대고 이제 마사지 하듯이 좀 청소를 해주는 게 더 좋은데, 치아 자체를 이제 문지르게 되면 좀 외력이 많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아 옆부분이 조금씩 이제 패어나가요.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만 많이 씹다든지 아니면 이를 간다든지, 그리고 뭐 운동이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를 꽉 문다든지 약간 그런 습관들에 의해서 치아의 가장 약한 목 부위가 조금 패어나가거든요. 치아가 어쨌든 패어나간다는 거는 그 가운데 신경 주변으로 있는 치아 자체가 얇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시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심해질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 치아가 시린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잇몸에 약간 잇몸이 살짝 부어가지고 시린 건지, 아니면 충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치아가 패여 있는지. 치아가 패여 있으면 그쪽 부위를 이제 때우는 치료를 하면 되고요. 충치가 있으면 충치 치료를 하면 되고, 잇몸 질환이 있으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해가지고 잇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런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시린 증상의 원인을 먼저 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통하면 이게 뭐 심해지지 않고 잘 유지를 한다면 뭐 그런 시린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해요. 다음은 이제 하이브리드 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어금니 금 인레이를 한 지 좀 됐는데 인레이 아래 충치는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통증이 있는 것 같아서요. 만약 어금니 신경치료를 한다면 골드를 할 때 PT 타입이 제일 좋을까요? 비용이 부담돼서요. 좀 치과랑 친하신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골드로 했을 때 PT 타입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까지 이제 쓰셔가지고 좀 이제 치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보시고 좀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는 분 같은데요. 인레이 아래 충치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저한테 이제 여쭤본 이유는 아마 치과에 방문하셔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치과에서는 금 인레이 밑이어서 뭐 아직은 특별한 게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통증이나 뭐 불편감이 있으면 한번 뜯어봅시다라고 아마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방사선 사진이나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고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충치나 잇몸 질환이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때 대개는 이제 구강 내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는 시진을 하고요. 또 이제 만져서 이제 흔들어 보고 뭐 두들겨서 보고 약간 그런 촉진도 하고요. 또 참고할 만한 자료는 이제 엑스레이를 보통 찍죠.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제 2차원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나타나는 이제 파노라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진단을 한 다음에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충치나 이제 잇몸 질환이 있어 보인다, 약간 그런 부분은 더 추가적인 엑스레이를 찍던지 해서 이제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인레이나 아말감 같은 이제 금속들은 그런 엑스레이에 이제 하얗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좀 충치를 좀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충치가 실제로 있더라도 그 부위가, 범위가, 인레이를 했던 범위가 크다면 그 주변 부에 충치가 있더라도 그 금속 구조물 때문에 좀 충치가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좀 증상이나 아니면 그 실제로 이제 시즌을 통해서 그 주변 부위가 치아 색이 많이 까맣게 변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깨져 있든지 그 주변에, 아니면 육안적으로 보더라도 검게 이제 충치가 있다든지라는 시진이나 아니면 또 이제 증상들이 있어요. 통증을 느낀다든지 뭐 바람이나 얼음이나 뭐 약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충치를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방사선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거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진단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있다면 일단은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통증이 어떤 통증인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통증인지 아니면 계속 이제 지속되는 통증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했던 치료 골드 인내를 제거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로 할 때 PT 타입은 이제 개끔 함량도가 이제 더 많아서 이제 뭐 좋겠지만, 요새는 사실 심미를 더 중요시 시키기 때문에 금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마모더가 심한 치아나 약간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최근 거의 대한민국 트렌드, 치과 트렌드는 거의 이제 뭐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뭐 지금 이제 ID처럼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뭐 세라믹 인레이, 그러니까 도자기 인레이, 그 치아 색깔이 나는 종류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요새 옛날에는 이를 벌렸을 때 이제 금이 보이면 이제 부의 상징이었으면, 요새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밝고 예쁘게 보이는 게 이제 좀 선호되는 시대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금보다는 이제 다른 종류의 이제 치료로 하이브리드나 뭐 세라믹 인레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비용은 뭐 치과마다 조금씩 달라서, 치과에서 어쨌든 꼭 필요한 치료라면 어느 정도 상담 받아보시고 좀 치료를 하나씩 받아보실 거를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제가 한 몇 개, 한 두세 가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 네. 일단은 최대한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송하연님께서 이제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커피를 자주 마셔서인지 치아 변색이 심해져서 고민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치아 미백 방법도 찾아봤는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치과에서 하는 미백 시술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치과 미백이 집에서 하는 방법보다 효과가 확실히 좋겠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마 이제 치아 미백을 많이 검색을 해보면 요새는 이제 뭐 기성품으로 나와가지고 셀프로 이제 집에서 하는 미백 약도 있고요. 또 이제 치과에 방문해서 집에서 할 수 있게끔 미리 이제 치과에서 틀로 맞춰가지고 집에서 어떤 약을 통해 가지고 하게끔 해주는 이제 미백 그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 집에서 이제 혼자 하게 됐을 때는 가장 이제 많이들 불편하시는 게, 잇몸 같은데 이제 미백약이 잘못 들어거나 그러면, 아까 이제 전에 이제 질문에서 미백이 이제 화학 약을 통해 가지고 치아를 탈해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탈에 이제 표백 작용이 있는 것처럼 그런 화학 성분들에 의해서 잇몸 화상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어떤 치아 부위는 좀 더 미백약을 더 많이 해야지만 좀 같은 톤으로 밝아져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이제 끼고 있을 때는 이제 동시에 내가 이제 조절하지 못하고 짜놓고 이제 끼다 보니까 그 미백약이 내 치아들이 다 약간 미세하게 좀 색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통일감 있게 맞추지 못하고 어떤 데는 더 하얘지고 어떤 데는 이제 조금 덜 하얘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색 차이도 이제 많이 나는 편이고, 약간 그래서 미백 그 홈블리칭 집에서 하는 치아 미백보다는 치과에 오셔서 하는 전문가 치아 미백이 더 이제 효과가 좋고, 그리고 미백 예후도, 그러니까 뭐 약간 잇몸이 상처가 난다든지 잇몸 화상이 생긴다든지 약간 그런 증상들을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하는 미백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커피를 자주 마신다든지 와인을 많이 마신다든지 약간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빨간 국물을 저희는 많이 섭취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약간 그런 빨간 국물들을 많이 마시는 민족이다 보니까 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빵 위주의 식사나 약간 그런 문화권보다는 좀 치아색이 좀 노랗게 된다든지 누래진다든지 좀 변색이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습관 자체가. 그래서 좀 미백을 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미백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커피나 뭐 와인이나 아니면 뭐 가장 많이 착색된 김치찌개, 라면 같은 이제 빨간 국물들 약간 그런 거를 좀 멀리, 그러니까 되도록 이제 안 먹으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 그러면 이제 좀 미백 효과가 그래도 좀 초반에 내가 이제 밝아졌던 거를 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사랑나무님께서 이제 질문해 줬는데, 저는 예전에 교정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이가 안 예뻐지는 것 같아서 교정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투명 교정 장치가 인기라던데 그게 더 좋은 건지요? 그러니까 투명 교정 장치의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앞에 바깥이든 아니면 설치게 붙이던지 약간 그런 브라켓을 붙이는 교정 장치의 장점이 있어요. 투명 교정 장치는 아무래도 이제 브라켓들이 치아에 이제 붙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좀 뭔가 이상해 보이는, 교정을 하고 있거나 딱 눈에 띄거나 아니면 교정 장치를 끼게 되면 입술이 더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이제 심미적인 부분을 좀 가릴 수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많이 선호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 교정을 한번 했던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많이 틀어졌는지에 따라 가지고 진단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하는 양이나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면 투명 교정 장치는 좀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투명 경조 장치보다 그래도 차라리 뭐 브라켓을 붙여가지고 빨리 교정 치료를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들한테 이제 좀 보여지는 거에서 뭐 티 안 나게 좀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투명 교정 장치를 하는 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교정과 선생님이랑 교정 진단 분석을 하셔가지고 뭐 적절한 투명 교정 장치로도 충분히 이제 진료가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희 병원에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과가 무서웠어요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두려워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나 치과 치료 잘 받았어. 그러면 이제 보통 주변에 좀 비슷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나 이제 괜찮으니까 또 다른 친구 무서워서 못 받고 있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같이 올게. 약간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거의 이제 정말로 이제 3분의 1 정도에 되는 환자분들은 치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뭐 15년, 20년 정도를 치과 방문을 안 하셨다가 정말로 용기 내셔가지고 도전 의식을 갖고 오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초진 차트에 저 뭐 10년 만에 왔어요. 그리고 저랑 이제 얘기할 때도 저 진짜 용기 내서 왔어요. 좀 근데도 무서워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차츰 이제 저랑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치과 스텝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치과에 대한 이제 공포감을 좀 줄여드리는 것부터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당일에 충치 치료나 뭐 그런 치과 치료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이제 지금 치아 상태가 어떤지, 검진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치과라는 곳이 어떤지라고 이제 좀 그 문턱 한 번만 이제 넘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요새 많은 이제 치과 의원들이 좀 환자분들의 이런 치과 공포감, 불편감, 그리고 마취로 인한 공포감, 그리고 뭐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이들 이제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치과에 예전에 이제 안 좋았던 기억이나 트라우마가 있으시다면 그래도 이제 뭐 검색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저희 병원을 오시던지 해가지고 치과에 대한 이제 좋은 경험들을 쌓아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치과 치료를 미루다가 더 큰 치료를 하게 돼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뽑게 되든지 아니면 더 큰 고통이나 치료나 아니면 비용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좀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좀 이런 치과 공포 그리고 치과 치료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지금까지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해 주시고 지금 토요일 저녁 시간에 같이 뭐 얘기를 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또 기회가 돼서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1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